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1일 새벽 3시입니다. 새벽에 방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큰일이 터졌으므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줄여서 북원추라고 부릅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원추, 이것은 산자부 공무원이 밤에 몰래 삭제한 이 파일을 복원해 보니까 거기에 이른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과 관련되는 자료가 한 10여 건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기도 2018년 5월이었어요. 4.27 비핵화 4기국 회담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문재인 사이에 이루어진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이 자료가 심상치 않다. 특히 공무원이 이 자료를 비밀리에 삭제했다. 불법적으로 삭제한 거죠. 삭제했다는 게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김정은과 만났을 때 이 발전소 내용이 담겨 있는 USB를 건넸다 하는 이야기를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확인해 주었다는 것과 연결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사건입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김종인 위원장이 적절하게 표현했지만은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적 사건이다 이거죠. 이적 사건이라고 하면은 막 국가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국제적인 연관하에서의 사건입니다. 국제사회에 이게 제대로 폭로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아마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하나하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냐 하면은 여러 문제가 종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원전 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것도 폐쇄해 가면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선전하더니 그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다. 정권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어주는 것을 검토했다. 이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반역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검토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느 정치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검토했다? 그것은 검토 단계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쿠데타를 하기로 검토했다? 그거 검토 단계니까 문제 안 된다. 할 수가 있습니까? 꼭 실천이 돼야 문제가 됩니까?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쿠데타보다 더 나쁜 핵무장한 적의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겁니다. 최악의 핵간첩질이죠. 그래서 제가 핵간첩죄를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북한은 핵을 개발한 이후에는 NPT 체제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엔 안보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살인 강도를 찾아가 가지고 돈 대주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살인 열심히 더 하라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 실행되기 전에 형사들이 와서 체포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이게 산자부 공무원이 한 거냐 아니면 상부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럼 상부가 누구냐? 청와대냐? 대통령이냐? 그러면 국정원과 협조했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은 반역을 지시한 사람이 됩니다. 국정원이 그런 검토를 지시했다면 국정원이 반역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적이 되는 겁니다. 국정원장 당장 구속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했다 마찬가지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서가 생성된 과정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공무원 한 사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느냐, 머리를 굴려가지고 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만듭니까? 이건 실천으로 가기 위한 사람도 모으고 자료도 모으고 한 이 자료인데 누가 이 지시를 했느냐는 겁니다. 이 지시는 바로 이적행위 지시자가 되는 거고 반역행위 지시자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들어가려면 역시 언론의 왕성한 취재가 있어야 됩니다. 조국 사건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한 덕분인데 이 북원추 사건도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면 뭐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될 거냐는 겁니다. 친여 언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한국 기자들이 이런 핵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열적으로 취재하는 게 좀 약해요. 이런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인데 그런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이건 국제적 문제입니다. 유엔 안보리 주도의 대북 제재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배신하는 거죠. 한미동맹을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됩니다. 중요한 전략이 이 대한민국 세력이 뭉쳐가지고 이 사건을 열심히 팩트 파인딩 취재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낼 때마다 이걸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세력과 손잡고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됩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은 국내적 통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번 이 공수처 합헌 판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대가 할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야당, 언론,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내에서 제기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에 폭로를 하면은 국제사회가 더 놀랍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안 통하는 게 바로 대북전단금지법이죠.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와글와글 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유대인 학살한 아우슈비츠와 똑같은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에게 굴종했다.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탈북자와 반북단체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인도 범죄 집단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 지어주려는 계획을 꾸몄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이 대북전단금지법과 연결돼 가지고 아주 폭발성이 강하게 될 겁니다. 국제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력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수단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연대를 하면은 그 수단이 커집니다. 국제 연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핵을 없애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예측 불가능한 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핵무기를 뺏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이 파쇼 독재를 끝장내야 한다 하는 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 편도 아니고 문명세계 편도 아니고 UN 편도 아니고 이번 이 북한 원전 추진 사건에서 보듯이 김정은 편이다. 김정은 편이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비핵화는 사기극이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그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아니라 김정은의 인권이다. 그것이 바로 대북전단금지법과 원전, 비밀리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을 추진한 이 사실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 여론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미국과 잘 통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박진 의원 같은 사람, 그리고 외교부 차관을 지은 조태용 같은 분들, 다 인류 인맥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태용호, 이런 사람들이 방미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유엔으로 가야 됩니다. 워싱턴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EU로 가야 됩니다. EU에서는 지금 특히 프랑스는 한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데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권 원조국 아닙니까? 프랑스 대혁명에서 세계 사람들에게 선물한 게 바로 인권이거든요. 인권하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 보내고 대표단을 영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유엔으로 보내서 이 반역행위를, 이건 반역행위도 약합니다. 반문명입니다. 반인도 범죄행위입니다. Crime against humanity. 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을 하고 핵 간첩죄를 따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걸 국제사회에 폭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파가 단결 해야 됩니다. 아니, 우파가 단결 하는 것보다는 우파가 단결한 다음에 중도와 손을 잡고 대한민국 세력이 단결을 하고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김정은에 반대하는 이 대한민국 세력 전체가 단결을 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는 그 모멘텀을 여기서 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까지도 김종인 편을 듭니다. 김종인 씨가 이거는 이적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니까 그동안 김종인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저도 홍준표 씨도 안철수 씨도 김종인 편을 듭니다. 그건 뭐냐? 문재인, 김정은과 제대로 싸우면은 대한민국 세력이 다 편을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은 사례를 지금 우리가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표가 안 된다. 핵 문제는 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리면은 이번 선거에서 이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룰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좋은 길들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부지런해야 됩니다. 국힘당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이 기자들, 한 3만 명 되는 기자들이 다 여기에 들붙어야 됩니다. 사실을 캐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야 최종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알도록 하고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주 폭넓은 전략으로, 대전략으로 이 사건을 규명하고 규탄하고 단죄해 간다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용감한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핵 문제는 인류 공멸의 문제고 그 전에 민족 공멸의 문제입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악착 같아야 합니다. 악착 같아야 합니다. 절박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소련에 핵정보를 넘겨준 부부,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군인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사형시켜 버렸겠습니까? 핵 문제에서의 반역자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날릴 수 있는 살인범, 그 어떤 살인범보다 더 나쁘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그런 엄정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